Three, two, one.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6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 막내에서 이제 소녀가장이 된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모니터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거 빨리 올라가야 돼서 지금 올라가서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방송을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박채린 활동가가 지난번에 예고했던 소식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가 신청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보도인데요. 과연 어떤 보도를 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제목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었어요. 박채린 활동가가 쓴 모니터 보고서 제목은 수사심의위원회 시작부터 끝까지 삼성의 호위무사 자처한 신문이라고요.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삼성과 같은 편에 서서 철벽 수비한 언론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제가 그렇게 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몇몇 언론이 이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유난히 많이 보도했다. 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많이 보도했다는 점이고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분명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덮어두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주장만 앞세우는 기사가 많이 보였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저는 호위무사를 자처했다고 한 건데요. 관련 보도는 차차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서도 느꼈고 한 게 실은 삼성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언론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당장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뭐 아니면은 직업병 관련 문제도 그렇고 노조 와해 사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당장 최근 돌이켜보면 국정농단 사건 때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연루가 돼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을 때도 항상 삼성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때도 대다수 언론이 이제 삼성의 위기설 아니면 삼성의 역할론을 들고 나와서 삼성 오너가의 좀 편을 들어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수사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옛날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한 언론사의 사설인데요. 네. 제목이 경제 챙기기 외면만 할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칼럼인데 반기업 정서가 투자 걸림돌, 경제 주체들 기부터 살리자. 이런 사설과 칼럼인데 이게 언제적 기사이신 것 같나요? 지금 당장 이게 나왔어도 또 삼성 편들게 하는 그쵸?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과거라고 하시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 기사와 칼럼인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거는 이제 매일경제에서 2005년 8월 9일 날 사설이고요. 두 번째 칼럼은 중앙일보 2005년 8월 15일 날 실린 것입니다. 언제 이 칼럼과 사설이 나왔냐 하면요. 아마 삼성 엑스파일 사건 한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나온 건데요.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삼성그룹이 여야의 대선 후보와 고위 검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주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대화 내용을 이제 안기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 도청한 사실이 폭로된 사건입니다. 사실 언론은 도청의 그런 불법성만 부각을 하고 이제 도청의 알맹이인 부분, 재벌 기업이 이제 불법 자금을 정치권에 줬다 이런 얘기에는 사실상 눈을 감아버린 건데요. 이때도 지금처럼 경제 위기설, 그다음에 삼성의 역할론을 앞세웠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 보면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언젠가? 항상 삼성 편들어주면서 삼성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너가 얘 뭐 책임을 물으면서 언제까지 뭐 재벌 죽이기 할 거냐라는 보도는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글쎄요, 뭐,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보도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특히 경제지에서는 좀 더 삼성 오너가 편들어주기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 2005년도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박채린 활동가가 소개해줄 언론이 어떻게 이제 보도를 냈는지는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본격적인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에 좀 앞서서요. 수사심의위원회 직전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심사 전후로 쏟아진 보도를 안 짚어볼 수 없거든요. 이 당시에도 좀 삼성 편들어주기성 기사들이 좀 쏟아졌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삼성이 이제 6일 네. 6월 9일이죠. 죄송합니다. 6월 9일이 구속영장 심사를 이제 하는 날이었는데 7일날 대국민 호소문을 냈어요. 근데 물론 호소문 발표야 기업 입장에서 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받아 쓴 언론이 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7일날 호소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8일날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제가 제목만 간단히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8일 동아일보는요. 삼성 반도체 비상계획 수립,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매일경제는 삼성 이례적 호소문, 일찍이 경험 못한 위기.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의 불리한 보도가 나왔으니까 뭐 호소문을 낼 수 있고 뭐 반론을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삼성이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대로 제목에 받아 쓴 건데요. 실은 그럴 필요는 없죠, 언론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한겨레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구속만은 막아라. 삼성 사흘 연속 대언론 호소문 여론전. 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삼성의 호소문을 여론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삼성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삼성이 취해온 일관된 전략이다. 이런 것들이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각이 필요한데 사실 이러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보인 언론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속영장 심사 전 이제 삼성의 호소문 발표 이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본 내용, 오늘 이야기를 할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요청 이후에, 소집 신청 이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박채린 활동가의 경우는 이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민원련 모니터 대상인 8개 일간지를 이제 봤는데요. 보아하니 이재용 씨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9일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요. 이재용 씨가 15일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세계 사업부 릴레이 회의를 했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뭐 공장을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이사진이랑 어떤 회의를 했다든지 좀 그런 행보 하나하나를 다 짚어주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뭐 삼성전자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가장 대표 기업으로 기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왜 문제였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앞서서도 이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유난히 많이 보도했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직전에 너무 좀 몰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타당한지 중립적인지 외부 전문가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삼성이 요청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일거수일투족에 눈이 쏠릴 수 있고 또 언론이 많이 보도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이상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보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하고 19일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신문 기사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체명은 빼고 그냥 읽을게요. 나흘 만에 또 현장 간 이재용, 가혹한 위기 상황. 이재용, 가혹한 위기 상황, 시간이 없다. 이재용, 지금은 가혹한 위기 상황. 이재용, 기업 환경 급변, 자칫하면 도태.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같이 오늘 방송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한솔 씨라고, 한솔 저희 모니터 팀원이 있는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살짝 웃음을 흘렸어요. 그만큼 굉장히 제목들이 딱
누가 봐도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데 이재용은 우뚝 서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삼성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기사들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고 이재용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이거를 좀 염두에 둬라 네. 라는 메시지를 좀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행보 보도가 아니라 언론이 삼성의 프레임을 기꺼이 따른 호위무사 보도의 형태로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호위무사 보도는 제가 수사심의위원회 공고 이후에 나온 네, 보도를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네.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증거가 이미 좀 충분히 모여졌고 이제 재판을 열어서 따져봐야 한다. 그러니까 네. 즉 재판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아니다, 재판 필요 없다, 수사도 하지 마라, 완전히 뒤집은 발언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같이 나온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물론 공고사항이긴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도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 네. 어떤 근거로 했는지 사실상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조금씩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삼성에 되게 편향적인 목소리를 네, 냈던 인사들이 네.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네요. 그런데도 보수 매체라든지 일부 경제신문들은 그냥 단지 수사하지 말라, 수사심의위원회의 말에 따라라 라는 주장을 계속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기사들을 몇 개를 네, 읽어드리면 한국경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다수의 국민의 시각과 바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항상 이런 거 보면 난 다수에 속하지 않아. 언제 나 빼고 이런 걸 한 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일본 검찰이 소니를, 미국 검찰이 애플과 구글을 1년 7개월 수사를 한다면 그 나라 국민이 납득하겠냐라고 칼럼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죄다 삼성에게 유리한 호위무사다운 글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호위무사 보도가 삼성 사보에는 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과연 실릴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제 제가 분명히 그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오너가랑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랑 크게 연관이 없다? 제가 이런 기사를 분명 봤던 기억이 있어서 박채린 활동가한테 내가 분명히 이렇게 뭐 수사하고 이런 거 삼성 성장과 관련 없다라는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찾아달라 했더니 바로 그게 한겨레에서 나왔던 과거 기사라는 점을 저한테 찾아서 링크를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용 씨가 기소를 당한 것과 삼성이 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게 과거 보도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소개해준 기사들 좀 제목을 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기소되면 삼성이 뭐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정말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게끔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이재용 씨 행보 보도가 좀 쏟아질 때 어떻게든 이재용 씨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재용 씨 행보를 부각하는 기사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음모론자인지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심을 하면은 사실 음모론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 회장의 행보를 부각한 그런 언론 보도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미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삼성의 재판을 앞두고 이런 경제 위기설이나 삼성 역할론이 계속 반복되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재판에 영향 미치고 싶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은 음모론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걸로 보입니다. 다행이다, 상식적이어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의심이나 논란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언론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고
쟁점도 짚어줘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 몇몇 보도가 제가 나래식게 보내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일보와 한겨레 등에서 소개한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그 수감된 1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3%나 증가했고, 그리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명의 기업 총수가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때 주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회계 조작 등 이런 거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한다. 왜냐하면 뭔가 이런 시장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쵸. 이런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눈 감아주면은 그 다음에 더 큰 비리 문제가 터지고 오히려 그때 경제 위기가 휘청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일보와 한겨레 기사가 시민들의 그런 의심이 단지 음모론이 아니다. 네. 각종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그 의심이 맞더라. 그리고 삼성의 공포 마케팅을 한 것이더라 라는 그런 의혹을 해소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은 언론이 좀 친삼성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전 하나 더 있었거든요. 우선 앞에 기사에서 이렇게 경제가 위기가 맞을 것이다, 뭐 삼성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라고 한다든지 삼성의 뭐 대국민 호소문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의 보도 같은 것도 저는 문제였지만, 원래 가장 그 언론사, 특히 사측의 입장을 찾아볼 수 있는 건 오피니언 면이잖아요. 칼럼이나 아니면은 그 매번 한 2개에서 3개 꼭지 정도로 사설을 싣는데,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편 다른 언론들이 좀 워낙 노골적으로 삼성을 이렇게 친삼성적인 보도를 쏟아내다 보니까 그 오피니언 면에서 좀 눈에 띄게 그래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언론사도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설이 그 신문사 입장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친삼성일 수도 있고 반삼성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이 합리적인가 객관적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언론을 분석을 해보니 그런 합리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편들어줄 때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편들어주는 걸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매일경제의 6월 22일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제가 한 글귀를 읽어드릴게요. 이건 칼럼인 거죠? 네. 네. 기사입니다. 기사인가요? 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안과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갈등 불확실성이 겹친 가운데 각종 수사 재판으로 조직 혼란과 리더십 공백 우려도 나오면서 삼성을 둘러싼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이 기사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삼성의 재판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 논리적 연결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보다 이제 삼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논리적 구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였고요. 중앙일보의 한 칼럼에서도 오너 경영은 한국 기업이 급성장한 원동력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편 좀 눈에 띄게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해줬던 언론을 좀 얘기해 주시자면요. 앞서서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한겨레 같은 곳에서 네. 비판적인 논조를 좀 유지했던 것 같은데요. 한겨레가 비판적으로 했던 제가 보고서에 실은 거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총 4개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성이 좀 부족하고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삼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칼럼을 실었던 인사가 포함이 됐는데 네. 그런 인사를 걸러내지 않는 것이 맞나? 그냥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 사전에 그런 그러니까 걸러내는 작업을 안 해도 되나? 이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칼럼을 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칼럼이 아니라 사설을 내왔습니다. 네. 네, 한겨레 보도 그래도 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알아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은 그 안에서 대다수 언론들이 삼성을 편들어주고 있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박채린 활동가랑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실은 저는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경제지라고 하더라도 삼성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뭐 이재용 씨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보다 이제 사건을 좀 엄중하게 수사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에서 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좀 근시안적으로 삼성 편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오늘 방송 촬영하고 있는 날이 7월 13일인데 수사심의위원회 문제하고 더불어서 좀 지금 검언유착 사건 때문에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불법 승계 의혹의 정점에 놓여있는 이재용 씨 기소 사건도 이제 검찰이 판단 보류 표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해결이 날지 좀 솔직히 미지수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박채린 활동가가 다시 한번 이 보고서를 또 써야 되지 않나? 시기한이 좀 지난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또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기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나올 기사들을 볼 때 눈여겨서 좀 저희 시민들이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지점이 있다면요? 이제 언론의 관심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공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인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은 다양한 해석을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설득할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를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서 내용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위기설이나 삼성 역할론이 또 나온다면은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채린 활동가 모셔서 삼성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호위 무사를 자처했던 언론이 뭐 얼마나 또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또 이제 호위 무사를 계속 자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다음번에도 한번 호위무사가 되지 않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지난 회에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댓글은 이제 861회 종편모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말이 많다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측근까지 고통 겪는 중이라뇨? 이제 종편 전체를 좀 토봐서 박진솔 활동가랑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저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안다미로님, 인트로 배경음악 모두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키키, 부담 많으실 것 같은데 유유,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잘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나래 PD, 민원령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부담이 감사합니다. 아유, 부담 많아도 해야죠. 맡은 업무인데 1인분은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늘 찾아와 주시는 투어이브 박미정님 댓글은요. 역시 진솔활동가님은 시간이 짧아요. 빵뉴스 때도 일본을 넉넉히 사용하신 활동가님. 진솔활동가님 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솔 활동가님 팬도 많은데 우리 박채린 활동가님 팬도 이제 곧 많이 생기겠죠?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YOTV님은 응원합니다. 종편의 관점은 참 특이해요. 암튼 연구 대상입니다. 종편, 그들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고고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고정 코너로 박진솔 활동가랑 함께 종편 모아니를 진행할 건데요. 금요일에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가 돼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련 곰탱님이 오홍 김나래 활동가님 진행이군요. 미타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니 미소가 참 아름다우셨네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껄껄껄 감사합니다. 미소가 아름답다니. 괜히 광대가 내려오지 않는데. 네, 감사합니다. 흑토마님은 2000캐시를 후원해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팟빵에서 애돌아빠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김원경 대표님과 이봉호 팀장님의 갑작스런 퇴사? 이유는 뭔지 정말 궁금한데 묻기도 뭐하고 방송에서 말한 걸 내가 못 들은 건지 설명이 없던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각 방송마다 이제 이봉호 팀장님도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렸었고 김원경 대표님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방송을 이제 했었는데 그게 좀 뒷부분에서 저희가 댓글 읽어드리고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 이제 못 찾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회인지 한번 찾아서 제가 지금 안 찾아봤거든요. 몇 회인지 찾아서 몇 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에서 다 뭐 주두정님은 붉으면 종편의 맛, 박진솔님 만만세 뭐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이정희님도 두 분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해주셨고 제니아님도 종편 특집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희 꼭 금요일에는 같이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은 여기까지 다 읽어드렸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